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JJ 레딕 신인 감독이 이 잭 로우의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다음 시즌 스타팅 5에 대한 확실한 힌트를 줬습니다. 사실 JJ 레딕 이전에 프랭크 보겔 또 다비넨 감독은 약간 끝까지 좀 함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JJ 레딕 감독은 아주 시원하게 다음 시즌 베스트 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JJ 레딕은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이 조합을 이끌었던 5명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디러셀,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로 구성된 베이스 5인데요. 매 시즌 사실 벤 시몬스가 3점 연습하듯이 앤서니 데이비스도 매 비시즌마다 나는 5번이 싫어, 4번에서 뛰고 싶어 라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비스를 5번으로 세우고 르브론 4번, 하치무라 3번, 혹은 서로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러셀과 오스틴 리브스를 주전 라인업으로 쓰는 이 베스트 5를 JJ 레딕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잭 로우가 물었어요. 혹시 스타팅 5 정했냐? 그러자 JJ 레딕이 정했어. 나는 지난 시즌 23승 10패를 기록한 이 5명을 스타팅으로 내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임 감독이었던 프랭크 보겔 감독과 다비넨 감독은 트레이닝 캠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 만나거나 혹은 관계자들 만났을 때 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베스트 5는 누군가요? 가장 기본적인 시즌 시작 직전의 질문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시원하게 답변 안 해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JJ 레딕 감독은 현역에서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시원하게 5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 첫 경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또 조만간 트레이닝 캠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 5를 아예 발표를 해버렸을 때 저는 오히려 팀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베스트 5를 이렇게 정해버리면 내가 베스트 5에 들기 위한 그 선수들의 노력은 일단은 좀 좌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주전 라인업에 들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레이커스에는 얼마 없습니다. 골골대거나 부상 때문에 아니면 그냥 지금 실패한 유망주 딱지가 붙었거나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그럴 만한 깐냥이 되지 않거나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레이커스에서 이 5명을 위협할 만한 나머지 선수들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상황은 없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하치무라 대신에 반도, 이 제라드 밴더빌트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훨씬 더 밸런스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밴더빌트는 계속 아시겠지만 골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거의 1년을 날렸고요. 부상자가 많고 그리고 확실하게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유망주가 없다면 저는 JJ 레딕 감독처럼 이 5명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JJ 레딕 감독은 르브론을 중심으로 삼는 공격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로포스에서 득점하고 또 르브론 제임스를 롤맨으로 썼다가 또 르브론 제임스를 메인 볼 핸들러로도 쓰고 또 르브론 제임스 주변에 좋은 슈터들을 배치하고 코너를 공략하고 쇼 코너에서 또 로포스트에서 또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다 필요하지만 JJ 레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자유투 마진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다. 자, 하지만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적게 시도하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샷 자체를 6번째로 적게 던지는 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항목 3점 시도 개수 그리고 전체적인 야투 시도 개수에서 탑 10 상위 10개 팀 안에 든다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JJ 레딕 감독이 레이커스의 장점도 잘 알고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알고 있지만 항상 중요한 건 밸런스잖아요. 지난 시즌은 LA 레이커스가 반칙을 적게 저지르면서 반칙을 많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투 차이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거의 리그 최상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투 시도 개수는 야투 시도 개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도 적당히 얻어내면서 야투도 많이 던지면 그야말로 많은 포지션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공격권당 기대 득점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다만 3점은 저는 확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JJ 레딕 감독은 완벽한 3점 슈터, 퓨어 슈터였습니다. 그냥 본투비 슈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레이커스는 3점을 가장 적게 던지는 팀이었고 내가 NBA에서 먹고 살았던 그 장점이 내가 맡은 팀의 단점이기 때문에 저는 첫 시즌에 이 JJ 레딕 감독의
오펜스 스킴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나 또 하치무라, 앤서니 데이비스 베이스라인을 공략을 하면서 림을 등지는 그런 능력까지 지닌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페이스업이 굉장히 빈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치무라가 때로는 피켄롤 볼핸들러로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코너 쪽에 항상 슈터를 배치하고 또 앤서니 데이비스가 3점을 더 많이 시도하는 그런 그림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이 라인업을 살펴봤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디러셀,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 자, 이 5명이 나섰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이 116, 높을수록 좋죠. 디펜시브 레이팅은 110.5,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버무린 수치가 바로 넷 레이팅이죠. 이 넷 레이팅이 나쁜 팀 치고 성적이 좋은 팀 없고요. 넷 레이팅이 좋은 팀 치고 성적이 나쁜 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시즌의 성적을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넷 레이팅이에요. 그런데 쫙 비교를 해보시면 르브론, AD, 디러셀, 터린 프린스, 오스틴 리브스가 있었을 때는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2.4, 수비가 엉망이 됩니다. 공격은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시면 AD, 디러셀, 토린 프린스,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 라인업인데 이것도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예요. 르브론이 없다 보니까 공격이 고장 났습니다. 107.6이에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그리고 수비 레이팅은 110으로 괜찮지만 결국 르브론 없는 레이커스의 공격은 그냥 팥 없는 붕어 싸만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볼게요. 르브론, AD, 토린 프린스,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디러셀 대신에 토린 프린스가 들어간 거죠. 오펜시브 레이팅은 괜찮아요. 116.9인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엉망진창입니다. 118.3이야. 그러니까 이 라인업은 수비가 그냥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키만 컸어. 그렇잖아요. 디러셀 대신에 토린 프린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오스틴 리브스, 하치무라, 토린 프린스, AD, 르브론 제임스는 엄청나게 큰 라인업인데 털렸다. 넷 레이팅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브론, AD,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디러셀이 아니라 스펜서 디니디가 왔을 때, 스펜서 디니디가 들어갔을 때는 공격력이 폭발했습니다. 사실 디니디가 레이커스 와서 한 거라고는 수비밖에 없었거든요. 슛 안 들어가. 댈러스 시절에 잠깐 플루크로 터진 그 3점도 제자리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라인업이 오펜시브 레이팅이 128.3이었어요. 그런데 수비도 완전히 저세상이었습니다. 122.2. 넷 레이팅이 6.2지만 오펜시브 레이팅,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이렇게 높다는 건 긍정적인 변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꾸준함이 떨어진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JJ 레딕 감독이 지난 시즌 전임 감독이 냈던 이 23승 10패를 만들어냈던 그 5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런 2차 스탯이나 또 넷 레이팅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펜시브 리바운드 점유율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JJ 레딕 감독이 이 5명에서 굳이 변화를 줄 필요는 없었다라고 일찍 결론을 내리고 본인이 베스트 5를 이미 공표를 했죠. 자, 플레이오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레이커스가 일찍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인업을 길게 돌리지는 못했어요. 자, 하지만 또 굳이 살펴보자면 넷 레이팅이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엄청나게 고전하는 와중에도 르브론, AD, 디러셀,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가 있을 때만큼은 넷 레이팅이 6.1이었어요. 96분을 뛰면서 6.1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하치무라, AD,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빈센트, 오스틴 리브스가 11분 뛰었을 때는 물론 이거는 표본이 적긴 합니다만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55.4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본이 작긴 하지만 이 라인업에서 빈센트 들어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궁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베스트 5를 썼을 때 이 베스트 5를 지속적으로 코트에서 이 5명의 조합을 25분, 30분 이상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명 출전해서 가장 먼저 벤치로 들어가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하치무라라면 그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선수가 오게 되면 그 5명의 조합은 깨지는 것이니. 그런데 한 시즌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레이커스의 지난 시즌 승리를 놓고 봤을 때 이 조합으로 넷 레이팅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23승 10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저는 JJ 레딕 감독의 이 베스트 5 라인업 고수의 결정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3승 10패면 대충 82경기로 환산을 하면 한 57승 25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JJ 레딕 감독의 이런 방침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어떤 결과,
어떤 2차 스텝, 또 나아가서 어떤 성적으로 이어질지도 또 궁금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레이커스 경기를 보러 갑니다. 조코피TV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 또 레이커스 경기를 저희가 또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이번 레이커스 유니폼에는 44번 돌아가신 제리 웨스트옹의 백넘버, 그리고 비비고 밑에 한글이 들어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반갑게 또 레이커스의 경기를 또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상 JJ 레딕 감독이 베스트 5로 이 5명을 낙점한 이유를 제 해석본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9월에 참 NBA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항상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